네,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어떤 싱크탱크나 메이저 언론에 있어서 한반도 전쟁이라는 건 참 아슬아슬하고 섹시한 공포 영화 같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걸 가끔씩 다루죠, 그 사람들이.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다루는 관점에서 최근께 이제 블룸버그가 엊그저께 발표한 한반도 전쟁이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걸 좀 자세히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북한 접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 소리죠.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30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인도태평양을 넘어선 미국의 경쟁력 평가를 주제로 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들 권위주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간 역학관계는 경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These countries are animated by leaders who are distrustful, often deeply distrustful, and they're often subtly maneuvering against each other. Like, I'll give you an example. China and Russia are competing now for influence in North Korea, and China is anxious about some of the steps that Russia has taken with North Korea. China is competing with Russia in the Arctic. 제가 이제 처음에 푸틴이 김정은 만났을 때부터 이런 얘기 들었었죠. 이거는 중국에 대한 견제수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분열된, 이중적인 그런 관점을 갖게 돼요. 이제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잘못 풀어왔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실패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한반도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직접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자유 북한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실상 일부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중국 심장부가 북경과 중南하이가 아무 전략적 중심 깊이를 못 가져요. 그냥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노보택동 말대로 순망치한 입술이 망가지면 이빨이 시리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를 현상 유지하는 것, 스테이투스코, 다시 말해서 영구분단과 안정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이제 또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이런 데서 이제 도발을 할 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지 않겠어? 저 북한에다 핵과미사일을 좀 채워주면 우리가 남중국해와 말하자면 대만을 도모를 할 때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발이 묶이지 않겠어? 이런 미치광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채워갖고 이걸 도발 대행 업체로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현상 전복 게임이 돼요. 리비저니스트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현상 유지 게임을 펼쳐야 되는 한반도에 관해서 현상 전복 게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한반도라는 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본질은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현상 전복 게임을 얹었다고. 그러니까 밥상 위에 신발을 얹은 미친 짓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민감하고 위험한 게임을 중국이 해왔는데 옆에서 이제 푸틴 러시아가 숟가락 들고 덤빈 거거든. 야, 나도 좀 끼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볼 때 한반도는 내가 민감 위험한 불장난하고 있는 곳이야. 근데 왜 네가 끼어들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또 러시아는 그 상황 알면서도 삐직삐직 얼굴 들이미는 거지.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킬 힘이 내가 있어. 근데 그 전쟁 나면 나는 안 다쳐. 나는 완전 범죄야. 6.25 때도 우리 스탈린 아저씨는 안 다쳤잖아. 완전 범죄했잖아. 그때 너희가 다쳤지 6.25 때. 우리한테 가져간 무기 총알 한 발까지 그때 돈으로 다 기어 물었잖아. 요번에도 그럴 거야.
내가 이런 그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네가 나 좀 대접해야지. 이게 이제 푸틴이 보내는 메시지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는데 드디어 이제 데이비드 캠벨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지금 현재 당장 러시아와 뭐 중국이 뭐 대판 싸움질 하냐, 안 그렇습니다. 전혀.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참 징그럽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입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탱크 킬러 미사일 불새까지 공급을 한 걸로 나와요. 하르키우 지역에서 눈에 띄었고요. 네, 이게 불새 4를 M2018 장갑차 위에 장착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예, 이런 물건이거든요. 이건 광섬유를 써서 한 10km까지 타격한다 그래요. 그래서 non line of sight, 그러니까 가시권 밖을 때릴 수 있다. NLOS, 가시권 밖 공격을 NLOS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듯이 발사 차량 하나당 8발 장착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중국 작품이에요. 중국의 AFT-10, AFT-10 탱크 미사일, 탱크 파괴 미사일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복잡한을 복잡한이라 그러네요. 제가 요새 자꾸 그 날이 더워가지고 키보드가 좀 반응 속도가 늦으니까 제가 자꾸 오탈자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뭐냐면 한편으로 러시아, 북한의 밀착을 경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금 러시아 맥없이 망하면 중국도 크게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맥없이 망하지 않도록 무기를 지원해 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은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그 북한이 그걸 해주니까 중국은 또 그건 또 마음에 들고, 아주 복잡한 속내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흉악한 마피아들 간의 그런 합종 연행 거래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그 공통점은 뭐냐? 미국과 서방을 골탕 먹인다.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데선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어깨 싸움을 하고 타협하고 손을 맺고 뭐 이거는 완전히 제각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룸버그 요번 이제 보고서 내면서 제목이 뭐냐면 푸틴과 김정은의 4조 달러 협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블룸버그의 계산에 의하면 남북 간에 전쟁이 붙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4조 달러 마이너스 효과를 세계 경제에 미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GDP, 세계 전체 GDP에 마이너스 3.9% 영향 미치고, 이건 우크라 전쟁 영향의 2배다. 우크라가 한 마이너스 2% 영향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거는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반도체만 주목을 해. 대한민국은 군사지정학적 단층선, 그러니까 군사지정학적 지진지대 위에 서 있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면 세계 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매우 낮다라고 인정은 해요. 매우 낮은 걸 뭐하러 이렇게 자꾸 다루나. 네, 속내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는 반도체와 전자 부문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블룸버그에서 사용된 지도예요. 지금 보시는 게 뭐 열심히 쐈어요. 여기 보면 북한이 뭐 화성 7호를 쐈을 때, 화성 12호를 쐈을 때, 화성 14, 화성 15 뭐 이렇게 해서 그 다 그림 그려놓고 뭐 열심히 많이 얘기합니다. 예, 블룸버그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 2,600만,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력의 81%가 집중돼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력의 34%가 집중돼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반도체 수급에 있어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세계 D램의 41%, 세계 NAND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죠. NAND의 33%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전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 사슬고리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주로 반도체와 이 전자 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예,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그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기서 전쟁 났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한국 작살나면 중국도 아작난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이너스 5%, 미국이 마이너스 2.3%, 또 일본, 대만, 동남아에도 큰 충격이 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보고서 볼 때는 전제를 잘 봐야 돼요. 이 전제를 밝혀놓더라고요. 그 기사에. 전쟁이 나면 제조업의 40%가 박살이 나고 반도체의 80%가 박살이 나고 무역의 70%가 박살이 나는 경우를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37.5% 정도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다. 중국에 관한 전제는 뭐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 한반도에서 무역의 27%가 축소된다. 러시아 및 일본에 관한 전제는 뭐냐면 무역의 14%가 축소된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교역량의 50%가 축소하고 미중 사이에 양쪽 다 서로 관세를 10% 올릴 거다. 뭐 트럼프가 되면 이런 거 없이도 관세 60%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글쎄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좀 이런 시나리오예요. 이런 전제를 깔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보면 이게 택해 먹은 얘기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여러 연구소에서 했었죠. 여러 연구소에서 했어서 이게 이런 시나리오 돌리는 거, 이런 워게임 해보는 거, 이 경제적인 효과 분석하는 거 이런 건 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느닷없이 여기 트럼프 공격이 튀어나와요. 일단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방연구원이 인용됩니다. 북핵탄두가 8에서 80개에서 90개.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락 아마 이 사람이 저때 저기 문재인 때 그 대북 그 핵 뭐 이런 거 특사인가 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민주당 위성락을 인용을 해서 충돌 가능성은 30%입니다. 근데 충돌이 나면 확정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글쎄 위성락 씨는 뭐 동대문에 가서 좌판을 깔아야 되나? 충돌 가능성, 남북의 충돌 가능성이 30%다. 충돌하면 그게 확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건 유성락 씨의 생각이고 겉으로 보면 무지하게 위험한데 안으로 보면 별로 안 위험해요. 한국이. 전제 하나. 유성락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그 두목인 이재명 같은 자가 설치지 않으면 그리고 국힘안에 한동훈 조선일보 이런 그 커넥션들이 아주 이상한 짓 안 하면 한국은 겉으로는 위험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블룸버그는 여기서 이제 트럼프를 공격을 하는데요. 뭐 공격하는 건 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과 관계돼서 그릇된 말을 하더라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그릇된 말이죠. 하나는 육잠회담 때,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는 건 트럼프 이전까지 육잠회담이었고 더 좁히면 김정일 때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2016년에 들어오는데 김정일이 2011년인가? 11년 말인가 12년 말에 죽잖아요. 육자회담이 이제 김정일 때만 이루어진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다. 이게 뭔 소리래? 제가 트럼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육자회담 틀 깬 거 정말 잘한 거다. 육자회담이 뭐예요? 아니 한반도를 둘러싸고 선수끼리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 왜 일본이 끼며 러시아가 끼며 중국이 끼냐 이거지. 일단 북한을 딱 머리털을 끄댕이를 잡아갖고 링 위에 올려놓아서 야 너 살래 뒤질래. 이게 맞거든. 트럼프가 육자회담 틀 깬 건 정말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블룸버그는 육자회담 때가 좋았다. 지금은 컨트롤 바뀌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은 더 유리한 입장이고 LA와 뉴욕까지 도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정말 제가 보기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점에서 화가 난다고. 이 점에서. 뭐 나머지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그건 미국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되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뭐냐면 트럼프는 한쪽으로는 북한 쓸어버린다 위협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야, 그 한반도 안보 미국이 돈 들여서 지켜야 되겠냐 이런 식의 태도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28,500명 주한미군 및 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야, 그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한반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깬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요구가 높아진다. 이 뭐 트럼프 공격에 대한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한반도에 관해서 트럼프를 공격할 때 나오는 단골 메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트럼프 쪽 입장은 뭐냐면 유럽에 대해서는 약간 고립주의적이고 모든 힘을 동아시아와 중국 견제에 쏟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동아시아에 중국 견제에 쏟겠다고 하는 순간 핵심이 한반도가 돼요. 핵심이 한반도가 돼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트럼프 마음대로 어떻게 빼나? 미의회가 매년 28,500이라고 숫자 받고 있는데 민주공화 협의해서
그래서 글쎄요. 나는 그래서 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그 미국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왜 우리랑 직결된 걸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헛소리를 하냐 이거 블룸버그. 내 눈에 볼 때는 육자회담보단 지금 위험해 보이는 지금 상태가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지금은 명확하잖아. 야 정은아, 너 전쟁 일으킬 깡다구 있냐? 없으면 자빠져 있어 임마. 지금 명확하잖아 그거. 그때는 아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중국 러시아가 마치 북핵을 말려줄 것처럼 그 테이블에 중국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오고 또 그 얌생이 같은 일본은 왜 기어 나와 거기에. 육자회담이 그거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거든. 당사자끼리 붙으면 돼요. 중국은 뒤가 캥겨서 못 나오니까 북한만 불러낸 거지. 저는 그건 좋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거는 아니다. 여기 그래서 워 시나리오 돌리려면 열심히 그냥 돌리시지. 왜 여기 갑자기 엉터리 소리를 막 유성락 인용하고 그 이상한 좀 간첩스러운 소리 잘하는 국방연구원 키다. 거기가 저 KF-21 죽이려고 덤볐던 거 아니에요? 몇 달 전에. 키다 인용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공격하고 뭐 공격을 트럼프 내부에 미국 국내 정치 갖고 공격하셔라 이거야. 왜 한국에 관대 한반도에 관해서 왜 자꾸 이야기 지어내서 공격하냐 이거지. 아 블룸버그 씨 정신 좀 차려. 예. 그래서 블룸버그 전쟁 시나리오가 말하지 않는 거 있어요. 남북한 전쟁은 없어. 중국이 움직여서 전쟁하는 거예요.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저기서 명확하게 밝혔더만 제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US National Security 미국 안보 백서 거기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명확하잖아요. 중국이 이 일대에서 거대한 군사 도발, 그러니까 a general conflict라고 표현하더라고요. general이 그런 뜻이 있어요. 광범위하게 넓게 퍼진. 그걸 일으킬 때 북한을 움직여서 한반도 전선을 열으려고 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그러니까 고드라는 건 이렇게 쿡 쑤셔서 몰고 간다는 소리죠. North Korea to mount the Korean Peninsula Front. 그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여서 한반도 전선을 열도록 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무지막지한 한국의 군사력과 그와 같이 있는 28,000명의 미군 군사력, 한미 동맹군이야말로 중국의 이 같은 도발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는 타이완 일대에서 군사 충돌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이 직접 그 지역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주한미군은 붙박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트럼프 백서가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블룸버그는.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 전쟁 나면 북한이 혼자 죽으려고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죠. 중국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전쟁을 안 벌여요. 따라서 남북한 전쟁은 없어. 중국이 그렇게 뒤에서 움직였으면 이건 동북아발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진핑이 하잖아.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리우는 흉악한 삼합회 마피아들이 빨간 마피아, 빨간 삼합회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마음을 안 먹으면 그리고 정난하에 있는 자기들 친인척과 자기 가족 다 죽을 생각이 없으면 한반도에서 전쟁 못 일으켜요. 핵심이. 그걸 좀 더 명제로 정리해 보면 1. 비핵 전력 충돌이면 북한은 하루아침 해장국거리야. 2.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면 평양은 사라져. 그 핵이 한국에 떨어지든 중간에 유격당하든 발사대에서 유격당하든. 3. 중국이 본격 개입하면
세계대전일 뿐만 아니라 한국 비핵 전력만으로도 중국을 대파시킬 수 있어요. 중국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베이징과 특히 중난하이에서 1000명 죽는 게 샹하이에서 1억 명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애들이에요. 중난하이가 자기들의 우주고 생명이고 고향이잖아. 거기 오골오골 모여서 다 살잖아. 중국의 빨간 사마패가. 뿐만인가 랴오닝에서 닝보까지, 그러니까 랴오닝, 티안진, 칭다오 이렇게 해서 닝보까지 거기가 다 작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핵을 사용해서 한반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럼 자기들도 골로 가는 거지. 혹은 한국과 정면 충돌 피하든지.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그릇된 그 선택을 해온 거예요. 저렇게 북한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북한이라는 실패한 국가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거야. 스스로를 몰아넣은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진짜 다이내믹하고 진짜 깊은 사정은 블루버그는 얘기를 안 하죠. 뭐 그냥 숫자 노름만 한 거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만 하고. 예.